차이나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합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들 정신없습니다. 저희들 다 지금 멘붕이라 지금. 네. 설 연휴. 그렇게 덕담 한번 하시죠. 그럼 얘기하신 길에 투자자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또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즐거운 또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알셉 얘기를 할 건데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들어는 봤는데 요즘 뭐 이런 경제 공동체들도 하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뭐 한다 그랬다가 지연되는 경우도 이게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막 그래가지고요. 근데 지난 1월 1일 날 알셉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군요. 예, 알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이게 뭐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1월 1일 날 이제 발효가 됐고요. 네. 우리는 조금 이제 비준 관계 때문에 이제 조금 늦어져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2월 1일입니다. 이제 2월 1일부터 하니까 의미가 있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매체에서 많이 또 보게 되실 거고 이제 아마 2월 1일 가면서 설 연휴 때 또 이런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되실 건데 이게 또 우리한테는 수출의 기회가 더 넓혀지는 거고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 같은 거 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주도 또 유심히 봐야 될 네.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셉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FTA 2004년도부터 칠레 FTA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렸죠. 그래서 총 지금까지 17건의 FTA, 그러니까 57개 국가랑 지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상품, 뭐 서비스, 지재권, 정부 조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관세나 비관세에 지금 장벽을 완화하면서 경제가 발전을 했죠. 뭐 우리가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75% 이상이 다 지금 FTA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알셉이라는 가장 큰 지금 현재 그 메가 FTA입니다. 알셉이 이제 드디어 발효가 됐다. 그래서 지금 뭐 자료가 나오지만 이게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이제 우리가 한중일,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15개국이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알셉이 원래 출발은 2012년도입니다. 그때 아세안 당시 의장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통합을 이제 목표로 이제 제시를 했고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면서 사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운영을 했고. 근데 출발할 때는 16개국이었습니다. 인도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인도가 이제 좀 중국과 이제 저가 제품이다 보니까 경쟁 우려를 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15개 국가 이렇게 해서 2020년도죠. 11월 15일 날 최종 타결을 했고 이제 발효가 이제 올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길래 이게 가장 큰 FTA 나라고 우리나라 했을 때 이 알셉 회원국 교역 규모가요 한 5조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 돈 한 6,700조 원. 그러니까 세계 전체 무역의 한 32%를 차지한다. 엄청난 거죠. 3분의 1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동반자 협정에 들어가는 국가들의 인구도 전 세계 3분의 1이네요. 네, 23억 명. 23억 명. 네. 뭐 중국이 그중에 13억, 14억이니까요. 그죠? 네. 우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로를 위해서 그래서 FTA도 하고 이런 다자간 무역 협정에 참여를 하는 건데 FTA는 이제 국가 간의 양자간이고요. 요건 이제 다자간 협정인 맞습니다. 건데요. 근데 중국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아세안 국가들로의 수출 이런 게 기대되는데 우리가 한국이 아세안하고 FTA 이미 체결했잖아요. 네네. 뭐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점은요? 자, 이게 이제 또 제가 오늘 팁 시간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알셉 뭐 들으셨겠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15개 국가 중에서 10개국이 전부 다 아세안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아세안 FTA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제가 표로도 정리를 지금 보고 계신데, 일단 한국 아세안 FTA가 지금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발효가 됐고요. 그러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한국 아세안 FTA는 이제 주로 이제 상품 무역 중심이었다면 이번 RCEP은 좀 더 포괄적으로 서비스 투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쉬운 표현을 쓴다라면 기존의 한 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협정이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같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한 네 가지 정도의 핵심만 조금만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일단은 뭐 아세안보다는 당연히 국가가 늘어났죠. 교육 규모가 확대된다라는 거. 네. 두 번째
한 아세안은 상품 무역이라면 RCEP은 서비스 투자 무역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지재권 분야가 훨씬 더 확대됐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이제 컨텐츠 분야 우리 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아세안 국가 내에 많은 지금 이제 동남아 국가들은 많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요번에 이제 분야가 많이 확 개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문화 컨텐츠, 유통, 물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커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좀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 아세안 FTA는 없었던 게 바로 전자상거래 분야입니다. 이게 새로운 챕터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 이제 뭐 기존에 한 아세안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화 컨텐츠, 서비스 분야 물론 당연히 수출 상품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함께 이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투자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영문 이니셜로 RCEP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미중 간의 G2 간의 격돌의 소용돌이 속에 영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처음에 이게 안습한데 쉽게 좀 들어가지 못하고 좀 주춤거린 것도 그런 이유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여러 이제 칼럼도 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단순히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교육액이 얼마나 늘어나고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이런 이제 경제적 이만을 좀 보시면 안 되고 이 미중 간의 이 서로 간의 이 줄다리 패권에 있는 정치 경제적 의미가 많이 숨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뭐 미중 전략 경쟁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미국과 중국이 이 RCEP을 지금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이 지금 이제 RCEP에서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끌어 왔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지금 RCEP을 보는 것은 어떤 속내가 있는지 의미를 한번 좀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일단 중국이 보는 속내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여러 번 제가 이제 차이나 TV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신호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RCEP 회원국 간의 교역 규모,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조 700억 유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284조 5천억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뭐 전체 교역에서 31%를 차지하니까 더 이제 기회가 많아진 거니까 좋은 기회가 되겠죠. 중국 FDI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 유입되는 부분에서 한 10% 이상이 RCEP 회원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이제 RCEP이 뭐 투자나 서비스 분야가 더 확대된 포괄적인 FTA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좀 뭐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사이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 내 매체를 보면 계속 지금 이제 RCEP에 대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중국 GDP의 성장률 1에서 1.5%에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이런 반중국 동맹 노선에 대해서 이제 RCEP을 이제 경제 통합을 하고 그러니까 다자강 협력 체제를 통해서 이제 뭐 강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지금 계속 고립되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 영내 경향력을 뭐 높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의도,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뭐 이제 CPTPP라고 원래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이제 다자간 FTA가 있었는데. 아이고 많아요, 복잡해요. 원래는 이게 TPP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뀐 거죠.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때. 그러니까 TPP에 미국이 또 안 한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은 CPTPP, 맞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공동 동반자 협정인데. 예. 그렇죠. 여기는 좀 네. 네, 그래서 CPTPP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출발은 트럼프 때 그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미국 경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빠졌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럼 내가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주도로 됐고 지금 11개 국가가 지금 들어와 있죠. 11개 국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18년도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이제 TPP에 가입을 하냐 안 하냐 계속 지금 그런 단계인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작년 9월에 그럼 CPTPP 내가 가입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야 이거 이러면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야 이렇게 하면 미국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글로벌 통상 규범이 깨진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목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속내가 이제 보이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의 속내가 뭐냐면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점점 이제 미국이 공급망을 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이런 RCEP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내 가치 사슬, 그러니까 있는 RVC라고 하는데 이것을 강화해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공급망 탈동조화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중국이 주로 다운스트림 산업을 했다라면 이걸 통해서 좀 업스트림 가려고 하고.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 한중일 FTA를 했는 하나의 또 뭐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가 정치고 정치가 경제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다. 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딱 귀결이 됩니다. 그럼 RCEP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입지 의도는 알았는데 그럼 미국은 애매합니다. 아까처럼 미국의 이 RCEP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뭐 일단 미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RCEP이 지금 이제 발효가 됐고 네. 그 말의 의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중국의 존재감이 커진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가입에 대한. 그래서 네. 지금 미국 내 지금 여론을 보면 지금 이제 빨리 CPTPP를 지금 가입을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정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RCEP 발효가 미국의 이제 CPTPP 재가입 속도를 좀 가속화시키는 한 동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제가 앞에서 이제 중국이 CPTPP를 이제 신청서를 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일반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될 거야. 그 기존에 있는 CPTPP 회원국들이 이제 워낙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거래라든지 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금융, 자본시장 뭐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수용하기 힘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은 들어가서 봐야 될 게 중국이 과거에 WTO 가입할 때도요. 그러니까 이 개도국의 입장에서 5년이나 10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유예 혜택, 그러니까 양어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근데 있기 때문에 또 그 기존 일본이나 CPTPP 안에 있는 다른 형국도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CPTPP 가입하는 거에서 또 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찬성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거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했던 게 바로 이제 경제 번영 네트워크이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했던 이런 이제 뭐 EPN이라고 하는데, 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지금 인도 태평양 뭐 경제 프라임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IPEF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본격화될 겁니다. 그걸 시키면서 이런 반중 경제,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반중 경제 안보 체계를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더 좀 깊숙이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이제 미중 간 이슈가 아시아 태평양을 주고 더 깊어질 것이고, 한국에 대한 요구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뭐 RCEP을 둘러싼 여러 미중 간의 우려가 있는데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또 다시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RCEP이 1월 1일 날 올해 발효가 됐고, 우리는 지금 2월 1일 날 발효할 며칠 안 남았죠. 예정인데, 우리 경제 측면에서 여기 이게 발효가 되고 시작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우리 경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전반적인 플러스 효과가 크죠. 경제 영토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가 뭐 한국경제연구원 하는 자료를 보면 뭐 전반적으로 한국 그 GDP 성장에서 뭐 최소 0.4에서 뭐 최대한 0.6% 이상의 뭐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미치는 이번에 RCEP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분에서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조금 이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결국 핵심은 아세안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게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RCEP 회원국들과의 교역 규모가 한 4,8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무역의 비중이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커지겠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간접적인 한일 FTA 효과를 누린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번 RCEP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지만 어쨌든 한일 간에 간접적인 FTA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본이 뭐 예를 들어 문화 콘텐츠 분야 수출도 요번에 많이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온라인 게임 관련된 분들, 그 다음에 영화 이런 서비스 시장이 더 많이 활발해지고 수출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도 아마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박승창 교수님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발음도 어렵습니다. 알셉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만 보다 보면 뉴스는 사실은 이렇게 뭐가 된 거보다 될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안 될 때 이런 거 헷갈려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한번 쫙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셉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은 박승찬 교수님의 또 중국 투자와 관련된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오늘은 중국 수출 세율 적용 함정에 주의하라 이건데요. 중국 수출 세율 세금 얘기 나오면 다 어렵습니다. 주제가 어려운데요, 좀. 그 제가 이제 오늘 알셉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많이 복잡하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업들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혹시 뭐 스파게티 효과, 스파게티 볼 효과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듣는 듯 안 듣는데 정확히 인지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게티가 이제 이 접시에 있으면 막 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많은 FTA가 있는데 이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들. 이게 더 기대 효과가 더 반감된다, 더 안 좋아진다. 이게 이제 스파게티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팁 시간을 중에서 네. 조금은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 방법, 또 쉬운 해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차이나 TV이기 때문에 중국 수출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많죠.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아니 알셉 중국도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중국 수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중 FTA가 최고 아니에요? 알셉은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그러게요. 물어보시거든요. 네. 한중 FTA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FTA를 할 때 그럼 어떤 것을 저희는 수출을 철강업체인데 중국 수출하는데요. 어떤 FTA 협정을 따라야지만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신다라는 것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한중 FTA하고 알셉하고 이제 비교를 간단히 했던 걸 좀 뭐 지금 만들어왔는데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알셉도 사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나라가 많다 보니까요. 통일적으로 매기는 양어 관세도 있고 또 국가별로 관세 양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도 공존한다라는 것들. 네. 한중 FTA가 또 다르죠. 전반적으로 알셉은 뭐 기존에 우리가 많이 FTA를 해왔기 때문에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서비스만 있다, 뭐 좀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중 FTA는 차이는 별로 크진 않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물론 유리한 거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기업들은 잘 모르시니까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느냐를 할 때 저는 일단은 점식으로 봤을 때는 한중 FTA가 지금 알셉보다는 더 유리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한중 FTA가 이제 올해로 이게 발효된 이제 8년째 되는 연도입니다.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알셉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런데도 분야별로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이제 한번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기업분들 이렇게 물어오시면 항상 답을 드릴 때 사용하는 이제 이 도표 그림입니다. 우리 기업분들이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관세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게 뭐 하나하나마다 다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세율이 있습니다. 지금 한 6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하고 있는 기본 세율, 그다음에 중국이 매년마다 11월 달 되면 내년에 품목별로 어느 분야를 그 품목을 세율을 낮추겠다라는 잠정 세율을 또 발표합니다. 여기에 따라 또 바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중 FTA가 있을 것이고. 지금 밑으로 보시면 네 번째 아파트라는 협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국, 인도, 그다음에 뭐 방글라데시, 몽골 들어가 있는데 중국도 여기도 중국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있죠. 그다음에 뭐 IT 기업 같은 경우는 WTO ITA 협정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완전 철폐되는데요. 여기도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웠던 알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가 중국 수출이라면 도대체 어떤 세율을 이용해야 될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일일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번호 하나만 기억드릴게요. 네. 그냥 모르시면 1380 하나 전화하셔가지고 제품명 HS 코드 번호를 아시면 바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제품은요 그냥 한중 FT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알셉이 좋습니다. 알려드릴 겁니다.
예. 만약에 HS 코드는 모르시면 그냥 1380 전화하셔서 하면 이제 기관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파타, 나는 한중 FTA, 나는 RCEP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네. 스파게티 효과를 조금 완화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셉 얘기가 나와서 오늘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요건 이제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그죠? 이런 네. 분들이 요 혜택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팁을 오늘은 주셨고요. 중국 주식 팁, 기업 팁입니다. 기업 팁 오늘은 깨알 팁을 주셨고, 다음은 또 중국 증시 유망 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증시도 이제 지금 미국은 금리 막 올리는데 중국은 양적 완화하고 오히려 금리 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보자는 얘기가 또 있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경제 이야기 나눴죠. ETF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 유망 기업도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요? 어디입니까? 오늘은 그 전에도 제가 좀 많이 하고 싶었고 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비록 오늘 RCEP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이 또 우리 주식 종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1년 3년 전부터 꾸준히 유심히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드릴 종목입니다. 중국 그 수력 발전계의 마오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 이름 계속 얘기 안 하시니까 어딘데요? 장강전력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럼 뭐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전력 좀 되는 거예요, 영역이? 이건 수력 발전 기업이기 때문에. 수력 발전. 그래서 이제 장강전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검색창에 써보시면 뭐 중국 양쯔 파워 컴퍼니 이렇게 해도 나오는데. 장강이라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 한강 이렇게 양쯔강.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영양 파워가 있는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장강은 장강이. 중국에서는 이제 말씀 한강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어머니의 젖줄이로 비유하죠. 중국 하면 장강하고 황하를 아셔야 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양쯔강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은 장강이라고. 그러니까 양쯔강이 장강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는데 제가 이제 3년 1년 주기별로 쭉 했는데 지금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비율이 이제 이 장강. 이거부터 저 파란색 저게 장강의 줄줄기예요. 네네네. 지금 이제 벌써 자료가 나왔는데 대단하네. 지금 이제 파란색 이제 줄기인데 지금 오늘 소개드릴 이 장강 그 전력이라는 회사가 이제 일단 중국 내에서 수력 발전을 제일 규모도 크고 또 글로벌리도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 국영기업이고 중앙기업이고요. 2002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수력 발전, 그다음에 전력 판매, 그다음에 이 해외 발전소 운영, 관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독일, 포르투갈, 브라질 이런 전체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아까 샨샤댐부터 같이 보시는데 지금 4대 수력 발전, 중국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4대 발전소를 바로 이 장강 전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얼마 전에 좀 홍수나고 문제가 있었던 그곳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산사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죠. 수력 발전 있는. 지금 보고 계시죠, 장강했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거조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루오도라는 댐이 있고 샹자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수력 발전소를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오늘 소개드리는 장강 전력이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수력 발전을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이야기했다시피 중국이 전력난 이슈도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고 그렇죠. 이 섹터를 유심히 봐야 된다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수력 발전의 가장 대표 선수가 누구냐? 여러 기업 있지만 바로 장강전력이죠. 그래서 이제 수력 발전계의 마오타이다. 그만큼 수력 발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또 잠시 또 보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장강전력 한 85대 수력 발전 이제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발전기 설비 용량도 한 4,60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중국 물론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간 발전 설계량이 한 1,920억 킬로와트. 직원이 한 4,000명이 넘죠. 지금은 중국이 신에너지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수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신에너지 설치 용량이 2020년도 기준 한 9억 3천만 킬로와트니까 그 중에서 한 3억 7천만 킬로와트가 바로 수력 발전입니다. 네. 그 중심에 바로 장강전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국 발전 방향을 한번 좀 보면 수력 지금 2021년 작년 중국 수력 발전 용량이 한 1조 한 3,600 한 58억 킬로와트시. 킬로와트시라는 게 전력
수력량의 보조단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단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 1조 3,658억 킬로와트 시중에서 이 샨샤 그러니까 댐 수력 발전만 보아더라도 한 3,000억 킬로와트 이상을 산샤댐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캐파가 크다는 이야기고 중국 정부가 2025년도까지 1조 5천억 킬로와트시를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장강 전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중국 대표 수력 발전주를 같이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장강 전력이 제가 아까 그 수력 발전의 마오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 시총이 지금 장강 전력 시총이 제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90억 유안, 그러니까 한 9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고요. 나머지 뭐 대표 수력 발전주 옆 보시면 지금은 장강 전력은 뭐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600, 900 주로 상하이 증시에 들어가 있고요. 많이 있죠. 보시다시피.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952 전력이 있고요. 600, 886 있죠. 상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천성을 기반으로 하는 또 이제 이 수력 발전 네. 초안토能源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여기도 상하이에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능 수력 발전 여기도 상하이 있고요. 그다음에 꾸이구안 전력 또 상하이. 그다음에 이제 심천에 있는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치엔위엔 전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관련주들을 좀 같이 보시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 선수가 시총에서 네.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공산당이 보는 방향을 봐라. 그리고 그 방향의 대표주를 뽑고 시총이 가장 높은 데를 봐야 된다. 오늘은 수력 발전의 방향은 당연히 맞고 그 중에 대표 선수가 바로 장강 전력이다. 그래서 네. 오늘 장강 전력 개인적으로 뭐 몇 년 전부터 보고 있었던 이 장강 전력 600, 900 상하이 후광통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저희가 조금 일찍 끝내는데 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요. 지금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잠시 후에 우리가 곽영훈 부장님 갈 테마 가라 시간에 테마랑 시장 점검도 또 긴급 진단 지금 준비할게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면 지금 아까 그 장각이 여담입니다만 네. 번외 얘기입니다만 삼국지의 위와 오의 적벽대전 그게 장각입니까?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 다 요 범위 안에 있죠. 그 적벽대전은 줄기가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호북수 후베이성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게 맞죠. 네.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게 뭐 장강이 워낙 흘러다니는 게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네네. 장강은 지금 중국의 제일 긴 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을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부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보시면 산사댐이 있는 데가 바로 호북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는 말씀하셨던 적벽대전에 있는 해당 지역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주가도 보니까 뭐 유비가 월봉으로- 죽었던 데도 바로 여기가 있죠. 백제성이라고. 아, 그렇군요. 주가도 장강전력 월봉으로 보니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 네. 그동안 이제 마음속에 숨겨주셨던 기업을 오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차이나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